미국 ITC가 중국 BOE에 역대 최장급 수익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무려 14년 8개월. 이 공백을 누가 채울까요? 미국향 OLED 공급망이 한국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은 이 구조적 수혜를 받을 1, 2차 핵심 종목을 공개합니다. 오늘 시장은 코스피 1.08%, 코스닥 0.86% 상승 흐름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요즘 시장은 상승하거나 보합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정작 체감되는 시장은 하락장 느낌이죠. 이는 최근에 수급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초대형 중심주의 수급이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섹터는 그냥 멈춰 있거나 하락을 하는 섹터들이 대부분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세에서도 차트킹의 종목에 집중을 하셨다면 오늘도 기분 좋은 수익이 나셨을 텐데요. 제가 지난 토요일에 코로나 관련주들을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코로나 입원 환자가 작년 피크 대비 아직 많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막 코로나 환자들이 생기기 시작을 해서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차트 흐름을 만들어가는 흐름이 보여서 코로나 입원 환자가 늘어난다는 뉴스를 띄우고 한번 상승시키겠구나라는 판단에 이렇게 수젠텍이란 종목과 랩지 로믹스 두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이 두 종목 모두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요. 자, 이 영상에서 제가 어떻게 대응하라고 말씀드렸고 실제 어디서 매수를 했으면 수익을 낼 수 있었는지 빠르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와 매일 하는 이런 복귀가 여러분들 주식 실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수젠텍입니다. 자, 이 종목도 지난 5월에 코로나가 확산을 했을 때 제가 이 자리에서 소개를 해드려서 수익 구간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하락을 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지 않고 이번에 이런 추세 저항 상단선을 돌파를 해줬습니다. 이 구간에서 물량 매집을 마무리하고 한 번 더 위로 올리겠다는 그런 신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구간에서 물량 매집을 하고 이러한 의미 있는 저점을 훼손을 하지 않는다면 바로 강력한 상승 흐름으로 전환이 돼서 이러한 고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 이런 저점 구간으로 내려온다면 분할로 한번 매수를 해보시고요. 나름 자신만의 손절선을 정해서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그때 당시 차트에 설명해드렸던 표시가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추세 상단선을 돌파를 해주고 나서 이 구간에서 강력한 단기 매집이 진행이 됐고 오늘 이렇게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왔죠. 이 위치에서 눌림 조정 구간이 나오면 저점에서 공략을 해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종목 눌림 조정 이후에 이렇게 바로 오늘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단기간에 몇 프로입니까? 약 20% 정도 수익 구간이 발생이 되셨을 겁니다. 자, 코로나 테마는 단기 테마이고 코로나는 대유행 시기는 지났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시세가 나왔다면 매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재진입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아직 환자 수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위로 올라간다는 전제를 깔고 저점 매수를 해올 수 있겠는데요. 확률이 이러한 저점보다는 훨씬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소액으로 들어가시던지 아니면 명확한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급등하기 전에 하루나 이틀 전에 미리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정말 좋았겠죠. 제가 운영하는 타점망에 들어오시면 정확한 매수 타점에서 매수를 하실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들어오는 방법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제가 드린 종목들 편안하게 정확한 타점에서 매수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타점망 지금 바로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에서 강력하게 상승해준 섹터가 코로나 말고도 또 하나가 있었는데요. 바로 OLED 관련주였습니다. 매우 큰 재료가 터졌는데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미국 ITC에 중국 BOE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걸었는데요. 역대급 승소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BOE는 미국에 최장 14년 8개월 동안 시장 진입을 할 수 어렵게 되었는데요. BOE가 갖고 있던 시장 파일을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가져갈 수 있는 판이 되었습니다. 제재 기간이 무려 14년 8개월인데요. 이건 웬만한 특허 분쟁보다 훨씬 깁니다. 중국의 BOE 입장에서는 사실상 미국 시장에서 퇴출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애플 아이폰이나 고급 IT 제품에 들어갔던 BOE의 패널 물량이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로 넘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패널이 늘어나면 국내 OLED 부품 소재 업체들도 같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왔고요. 소재 부품 관련주들이 동반해서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서
구분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OLED 섹터에 관련된 종목들이 전부 다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왔지만 가장 수혜를 보는 회사는 패널사인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수혜는 소재 부품 관련주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소재 부품 관련주들은 소모성 부품들이 많기 때문에 라인의 가동률이 올라가면 매출도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지만, 자, 프로이천 같이 검사 장비주들은 실제 LG 디스플레이에서 물량을 늘리기 위해 장비를 구입하기 전까지는 바로 매출이 늘어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즉, 기존의 생산 라인에서 추가적으로 생산 라인을 증설하지 않는 이상은 매출이 늘어난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패널사와 소재 부품 관련주들 중에서 핵심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그 전에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아직 최종 판결은 난 건 아니고요. 12월 전후로 해서 최종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 판결을 트럼프 대통령이 60일 동안 검토를 해야 됩니다. 명령 효력 확정이 검토 기간 다음 날부터 발생이 되기 때문에 11월에 확정이 되면 대략적으로 내년 1, 2월 달에 효력이 확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재료의 지속 기간이 상당히 길다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확률은 낮겠지만 만약에 최종 판결에서 지금과 다른 판결이 나거나 대통령이 불승인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 재료는 없었던 일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도 미리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 종목씩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지금까지 정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한번 눌러주시고요. 제가 드리는 급등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자, LG 디스플레이는 나름 시총이 조단위인 대형주인데요. 이러한 종목이 오늘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거래대금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자, LG 디스플레이는 그동안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서 계속 하락 추세를 보였던 종목인데요. 그동안 영업이익도 계속적으로 적자가 나서 그동안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유상증자까지 실시를 했었죠. 이런 상황에서 이번 재료는 LG 디스플레이의 강력한 모멘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신기한 건 오늘 발표가 이렇게 났는데 그 전부터 이러한 의미 있는 상단 저항 추세를 돌파하고 상승 흐름이 나왔었죠. 승소 가능성을 염두를 해두고 들어온 스마트 머니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이러한 강력한 추세를 돌파함으로써 하락 추세가 마무리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는 일단 이러한 저항 구간에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 다시금 상승 흐름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재료 같은 경우에는 재료의 강도가 강력하지만 재료의 최종 판결은 11월에 나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60일 동안 검토를 하고 최종 승인을 하기 때문에 재료가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죠. 따라서 앞으로 종목들 흐름을 봐야 되겠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바로 계속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오기보다는 1차 상승 이후에 충분한 조정을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재료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이렇게 상승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은 이 1차 상승이 어디까지 나오는지를 봐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1차 상승이 길어질 경우에 이러한 중간 눌림 자리에서는 매매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이 종목은 상승 1파 이후에 조정 2파가 나왔고 상승 3파가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거래대금도 상당히 많이 터졌고 재료도 어느 정도 검증된 재료이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 한 번 더 파동을 줄 가능성이 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장대봉을 중심으로 기준봉 매매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종목의 대전제는 올라갈 거긴 올라갈 건데 재료의 일정이 아직 한참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1차 상승 이후에 조정 구간을 거쳐서 3차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이러한 1차 상승의 중간중간에서 나오는 눌림목 구간을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자, 이 종목 앞으로 눌림 조정 구간이 나온다면 이런 저점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 급등하기 전에 하루나 이틀 전에 정확한 타점에서 매수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타점방에 입장을 해보시고요. 타점방 입장 방법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핌스입니다. 자, 이 종목 그동안 계속 하락 추세로 종목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이 구간에서 나름 저점 흐름을 잡고 나서 이번 재료를 타고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었습니다. 나름 위에 매물이 많이 없는, 그래서 위가 충분히 열려있는 상한가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눌림 조정이 나온다면 이런 저점에서 공략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대부분 직장인 분들이나 트레이딩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상한가 다음 날에 이렇게 변동성을 보일 때 진입하시는 것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접근하실 때는 그냥 차분히 지켜보고 계셨다가 음봉 조정 구간이 나왔을 때 이런 음봉의 저점 구간에서 공략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현재 의미 있는 저항 구간을 살펴보면 과거에 이렇게 저점으로 작용되었던 이러한 가격대가 내려올 때 여러 번 거래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갔을 때 가장 먼저 저항을 받는 가격대가 바로 2,600원에서 2,800원대가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이 만약에 내일 시가가 낮게 떠서 시작을 한다면 이런 저점에서 공략을 해보시고요. 만약 시가가 높게 떠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서 이 저항을 받고 하락을 한다면 매수를 하지 마시고 계속 기다리시다가 충분한 눌림이 나왔을 때 그러한 저점에서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S캠입니다. 이 종목은 신규주여서 차트 분석할 거리가 많이 없는데요. 나름 박스권을 만들고 움직이고 있다가 이번에 이렇게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왔죠. 자,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장대 양봉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장대 양봉을 기준으로 기준봉 매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일 만약에 시가가 높게 떠서 위로 올라가면은 접근하지 마시고요. 음봉이 나오면 차분히 기다리셨다가 그 음봉이 충분히 내려와서 이런 의미 있는 가격대 부분까지 내려왔을 때 이런 저점에서 공략을 하신다면 한 번 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니까요. 이런 눌림 조정 구간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종목은 P&H 테크입니다. 자, 이 종목은 재무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차트를 보면 적자 기업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하지만 매출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꾸준히 나오고 있는 회사였고요. 앞으로 예상 매출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나름 건실한 회사입니다. 자, 이런 종목이 나름 그동안의 하락 추세를 멈추고 이번 재료를 통해서 강력한 거래 대금과 함께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요. 바닥권에서 상승을 알리는 첫 양봉이죠. 자, 이 종목은 초바닥권에 있는 종목이고 그럼에도 재무까지도 어느 정도 안정된 종목인데다가 이번에 재료까지 터졌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따라서 타점만 잘 잡고 들어간다면 수익 볼 확률이 매우 높은 종목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 종목 오늘 상한가를 갔다가 풀렸고요. 음봉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이 종목의 분봉 흐름을 본다면 이러한 박스권을 이번에 돌파를 해준 상한가이기 때문에 그런 박스권의 상단부에 내려온다면 그리고 이 구간에서 지지 흐름이 나온다면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워낙 바닥권에 있고 이 위에까지는 매물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내일 이 종목 조정 흐름이 나온다면 이런 저점권에서 분할로 한번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덕산 네오루스입니다. 자, 이 종목은 과거 2020년도에 강력한 상승 흐름이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조정 구간이 나오면서 이렇게 이 바닥을 만들고 나서 최근에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요. 현재는 이러한 고점 라인까지 다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흐름은 이번 재료를 통해서 강력한 매수세가 추가적으로 들어오면서 이러한 고점을 강력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재료가 아직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고점 구간의 저항을 받고 나서 한 번 더 조정을 보이고 그 다음에 다시 재도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종목입니다. 따라서 양방향 시나리오를 다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보시는 것이 좋은 종목이고요. 일단 최근에 이렇게 상승 흐름이 계속 나왔었죠. 이 바닥에서부터 파동 카운팅을 해본다면 상승 1, 조정 2, 상승 3, 조정 4, 상승 5파의 끝자락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번 재료를 통해서 갭상승으로 이런 구간까지 올라온다면 저항을 맞고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도 이번 재료를 통해서 강력하게 추격 매수가 붙을 때 이런 양봉에서는 절대로 매수를 하면 안 되고요. 올라갔다가 충분한 조정을 보였을 때 이런 저점 라인에서 공략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종목 결국은 이러한 박스권을 돌파를 한다면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이러한 박스만큼 상승하는 그런 흐름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러한 매물의 상단부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흐름 잘 관찰을 해봐야 되겠죠. 이 종목은 오늘 약 2천억 원대 강력한 수급이 들어왔고요. 앞으로도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는 종목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 앞으로 상승 전 하루나 이틀 정도 전에 정확한 타점에서 공략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1초도 주저하지 마시고 제가 운영하는 타점방에 지금 바로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타점방은 소수 정예로 운영되기 때문에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인원이 다 차기 전에 지금 신청을 해보시고요. 신청 방법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니까 서둘러서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